소설 5강입니다. 잠등이라는 작품이 지금 보이는데요. 자, 이 작품은 그 시대적 상황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일본인에 대한 어떤 그 조선인들의 어떤 다른 시선, 이 차이점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잠상 포인트 보시면 해방 직후 만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귀향의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자, 해방의 환희와 그 기쁨에 조치되기보다는 이 해방 직후의 현실을 냉철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자, 이것을 지금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특히 패망한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서 자,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 작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일본인이 단순한 어떤 분노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연민의 어떤 대상이 돼야 되느냐. 자, 이 상황이 지금 이 작품에서 그리고 어떤 주요 관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고 갈게요. 광복 직후에 나는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그와 헤어지게 되고 화물차를 얻어 타가지고 수성까지 오게 됩니다. 나는 제 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 소년은 뱀장어를 일본인에게 팔면서 이 돈 많은 일본인을 알아내어 한국인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어떻게 되는가? 자, 이 한국인들은 결국 일본인들은 지금 쫓겨가다가 지금 미처 여기 한국을 지금 벗어나지 못한 상태야.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바로 이때 잡혀가게 되면 저거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일본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열성적인 복수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봅니다. 자, 또한 나는 방을 만나려고 청진역으로 갔다가 자, 그곳에서 이 국밥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할머니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할머니는 서른에 지금 남편을 잃고 독립운동을 하던 아들까지 잃은 사람이 돼. 자,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결국 일본인의 손에 자기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할머니는 난민이 되어 쫓겨나게 된 일본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이 할머니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같은 민족들이겠죠.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방을 만나 열차를 타고 청진을 떠나는 나의 머릿속에는 국밥집 할머니의 모습이 황량한 폐허 위에 퍼덕이는 한 점 먼 불그늘 바로 이 잔등 이것이 하나의 어떤 등잔불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등불처럼. 자, 밑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해방이 된 후에 나는 자,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 그와 헤어지게 되고 자, 화물차를 얻어 타 함경도의 수성까지 오게 됩니다. 자, 나는 그 제 방을 따라 내려오다가 거기서 이제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년은 뱀장어를 잡아 일본인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대요. 자, 이때 일본인에게 이걸 팔고 있다고 했거든요. 일본인은 해방이 되어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판이야. 자, 먹을 거리가 없어. 자, 비싼 돈을 주고라도 이 뱀장어를 어떻게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혹시 조선인들한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결국 저기 어떻게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걸 사 먹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소년이 또 그러한 일본인을 어떻게 해요? 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처음에는 돈 많이 주는 것도 좋기는 했어요. 자, 소년이 말입니다. 지금 소년이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자, 그 상황을 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정말 했는데 그놈의 조합장 해먹은 일본놈 잡고 나서 자, 이 일본놈 자,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막 도망을 치는 건데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잡았단 말이에요. 조합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잡고 나서 하루는 자, 위원회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며 하는 말씀이 퍽 이상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자, 소년의 지금 생각에도 되게 이상한 말을 했대요. 자, 이때 김 선생은 누구냐? 자, 여기 있는 그 인민위원회, 그 건국준비위원회의 그 위원이었던 김 선생이 바로 이 소년을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했대요. 너 남의 집 초상난 내가 가본 적 있니? 갑자기 초상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단박에 그러십니다. 단박에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가봤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 죽은 방에서 일가 친척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서 들끓고 나를 세운지 아니? 자,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웃으시며 김 선생 하는 말이 다른 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하시거나 하하하고 자꾸 웃으셨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빗대어 표현하는 거냐면, 자, 거기 뭐 원래 지금 아직 조선을 떠나지 못하고 일본을 가지 못하고 조선에 이렇게 숨어 지내는 바로 누구? 이 일본인들을 이렇게 지금 죽은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죽은 듯 살아가는 바로 일본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글쎄 그래요. 무슨 소린지 몰라도 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하고 무서워 물으니까 자, 죽은 사람 몸뚱이 위를 고양이에 이렇게 넘어가면 일어난다고요. 왜 그런 거 그러지 않니? 자, 그러시고는 다시 또 깔깔깔 웃었대요. 날 놀리는 듯이 자꾸만 웃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나지 안 일어나려고 하는지 잘 지켜만 된단다.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도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졌던 놈인데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는 거 보겠지 그랬습니다. 자, 결국 여기 있는 누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태까지 지금 이야기한 바로 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자, 이렇게 조합장처럼 자, 이렇게 어떻게 자, 숨을 죽이고 이거 몰래 숨어 있는 바로 이 일본인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했던 거네요, 지금. 자, 그래서 결국 김 선생은 이 소년한테 뭐를 지금 자주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이야, 너 일본인들 말이야, 일본인들 이렇게 너한테 뱀장어 사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럴 때는 얼른 어떻게 우리 여기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지금. 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자, 그러니까 네가 잡은 그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단 말이지. 왜? 자, 이 소년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뱀장어를 팔았던 건데,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진 일본인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 사람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신고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자,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절반은 소년의 말 대답으로 또 절반은 그의 안색, 얼굴을, 표정을 살피는 놀라움으로 나는 이랬다. 자, 그 김 선생이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니? 예, 위원회에서 뭔가 하시는데 꽤 높은 사람이에요. 전에 감옥서 나왔죠. 그랬어요. 자, 일제시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결국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자, 옛날에는 같은 동네에 살았나 봐. 지금은 포항동에 일본놈 살던 집 자, 얻어가지고 계속 지내요. 자, 결국 일본인들이 다 자기 집을 어떻게 내팽개치고 지금 일본으로 달아나 버리니까 자, 그 집을 지금 누가 바로 여기 있는 이 김 선생이 거기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선생 내는 자, 선생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나만하고 나보다 적고한 자, 아버지 없는 조카들. 자, 마찬가지 김 선생에게는 또 지금 뭐 형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형님도 지금 독립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미 목숨을 잃었고 그다음에 그의 자식 2명이 있나 봐. 그러니까 김 선생의 조카가 2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족이 같이 사는 건데 김 선생이 잡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할머니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데리고 포항동 어느 집에 가서 지금껏 남의 집을 살았대요. 자, 그런 분이시야? 자, 그랬더니 이번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때 결국 이렇게 독립운동 하다가 가족을 잃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겠지.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소년도 입을 다문 채 더는 제잘거리질 아니하고 무언가 중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는 걸어갈 뿐입니다. 자, 그건 그런데 또 너 그 김 선생이나 네가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그래 그때 알아들었단 말이냐? 아까 지금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했죠. 뭐 죽은 사람 뭐 고양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면 뭐 그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나는 다시 이렇게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알아들었고 말고요. 그걸 왜 몰라요? 자 소년은 한번 내 얼굴을 치켜 올려다보고 아직 못 보셨군요. 누구를? 그 일본인들 말이야. 자 그랬더니 그건 정말 다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자, 소년의 눈에도 봤을 때 그 일본인은 패망해서 지금 몸을 숨기거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다 어떻대요? 죽은 사람, 죽은 시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다시 처음의 흥분 상태로 돌아가 낯에 얼굴에 엷은 분홍기가 떠오르더니
자, 다음 순간에는 다시 푹 꺼져 들어가면서 내 뱀장어깨나 사먹은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던지 간에 숨겨서 돈푼 있는 놈들이 틀림없지만요. 자, 결국 그만큼 어떻게 돈을 가져야지만이 자기의 뱀장어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정말 다들 배가 고파서 쩔쩔맵니다. 자, 결국 어떻게 그나마 지금 누구야? 옛날에 조금 권력 있던 이런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돈이 있어요. 자, 달아나면서도 그 돈을 어떻게 하는가? 먼저 챙겼었겠죠. 자,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금 뱀장어 같은 거라도 먹고 그냥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평범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권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길거리로 그냥 나앉게 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배가 고파 쩔쩔맨데요. 다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밤낮을 모르고 맘깨를 비라리 헐어. 자, 결국 이렇게, 결국 뭐야, 먹을거리 있잖아요. 먹거리를 지금 구걸하러 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일본인들도 결국 갑자기 지금 다 길거리에 나앉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먹고 살려면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라도 구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배추 꼬랑이를 지금 먹고 또는 고추잎을 따다 먹고 수박 껍데기를 핥고요. 옛날 같았으면 먹지 않았던 것들일 거야. 근데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배추 꼬랑지 같은 거 있죠? 배추 뿌리 이거를 파서 먹거나 또는 고추잎 같은 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지금 별식으로 해갖고 나물을 무쳐 먹긴 하지만 이걸 생계를 위해서 주식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박 껍데기 같은 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원래는. 자, 속을 먹겠지만. 자, 그래 보다가 정할 수가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오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기 어디? 함경북도 쪽에 있는 고무산 아오지 탄당이 있는데요. 자, 그곳으로 간대요. 자,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걸까요? 더 이상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청해서 그곳으로 간대요. 거기 죽음의 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곳에 가는 거야, 지금. 생계를 위해서. 우리 여기는 쌀이 없는 텐데, 일본 것들이란 거의들, 산에 없앤 것들만인, 게다가, 자, 애새끼들도 자식들만 오글오글 하는 걸, 자, 아이들밖에 없어. 데리고 가기는 어딜 가면 뭘 합니까? 자, 지금의 상황이, 보통 같은 경우 일본인들 보면 남편들은 없어요, 지금. 자, 여자가 지금 자식들만 데리고 있는 상황이 많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봤자 결국은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그 소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패망한 일본인들의 어떤 비참한 삶을 지금 이야기했다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은 내가 이제 국밥집에 들어가게 돼요. 자,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그 주인인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자, 할머니는 자, 어떤 일정하게 손님들한테 돈을 받고 국밥을 팔기도 하지만, 자, 지금 아까 그 패망한 일본인들 중에 정말 먹을거리가 없어갖고 할머니 집 앞에, 국밥집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기웃거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밥을 무료로 나눠준단 말이죠. 자, 그걸 보고 내가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을 던진 거야. 아니, 저 일본인들한테, 아니, 또 가뜩이나 지금 할머니는 자식도 독립운동하다 일본인한테 지금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화도 안 나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밥을 지금 무료로 이렇게 나눠줍니까? 거기에 질문을 던졌더니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나도 지금 화가 난다.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둬 죽인 놈들을, 자, 내 자식, 내 아들을 지금, 내 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죽었단 말이야. 그 죽인 일본인 놈들을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 자, 지금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자,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게 되었대요. 그렇게 미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 그 일본인들의 처지를 보면, 외려 지금 연민의 눈물이 흐른답니다. 애비랄 것도 없이 남편이랄 것도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해서 헌 너들떼기 누더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칭거리면서 업고 안고 끌고 주축히고 다니는 꼴들을 보면 어디 매가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결국
애비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는 엄마도 없이 아이들만 지금 여기저기 길거리를 다니면서 누더기 옷에다가 깡통 하나 들고 거기다 밥 달라고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어디 매가 갑니까? 그랬으니까 매. 어떻게 지금 몽둥이라도 좀 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 몽둥이질도 못하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자, 벌겨벗겨 놓고 보니 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으니까 때릴 것도 없어요. 지금. 외려 불쌍한 마음만 드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외려 일본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할머니는. 자, 나는 거기에 아무 댓글을 못하네요. 만주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보면 이 조그만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이 자, 뜨문이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자, 이곳에 사람들이 못 먹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우지인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서 있는 채 저 차도 벌써 내가 알기에는 한 닷새 정도, 5일 정도 더 됐는가 봅니다만 참다 못해 자원에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대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그랬으니까 자 뭐야 지금 거기 차가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디로 자 지금 먹고 살기가 지금 너무 빠듯하니까 결국 공무산인가 아우지로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을 그 차에 태우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5일 동안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차를 가득 채워야지만 이 차는 떠나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뭐야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굶고 있어요. 참다 못해서 거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할머니 집 앞에 국밥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깡통을 내밀고 구걸이라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사람이 보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는 매력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국밥도 나눠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그 측은한 표정, 이 불쌍한 표현을 한 것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신, 그때 그 장면을 연상이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러고도 말을 끊고 흐음 깊은 한숨을 들이쉽니다. 자 이때 한숨은 바로 이런 어떤 현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겠죠? 자,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자, 자기가 이제 목격했던 바로 그 상황을 지금 연상을 하는 거야. 자, 어떤 일본인 여자의 모습을 지금 자기가 봤나 봐요. 자, 업고 달고, 자, 옆에다 이렇게 매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것 같은데, 자, 이 일본 여자도 결국 자식들을 데리고 더 이상 이곳에도 못 견디다 보니까 이제 아오지 탄광을 향해 가는 것 같아. 자, 폼 가까운 행상으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얼굴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는 업고 그 다음에 매달려 있고 잡힌 채 길 받축 그 울타리 옆에 이렇게 비켜서 있습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볼살, 이게 머리살인데 여기서 그냥 얼굴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얼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자, 바로 이런 그 할머니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오지나 이런 고무산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 아까 이 일본인 여자, 이런 사람도 아까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구나. 이걸 다시 한번 회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포인트 1번 해보시면, 자, 각각의 구절의 의미인데요. 자, 죽은 사람이란 실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지금 폐망 후에 숨죽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여기서 죽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꽤 엉뚱한 것이란 결국 어떻게? 돈을 숨겨가지고 있던 바로 일본인들을 찾아내는 것, 색출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겠고요. 자, 그런 분이란 일제의의 고초를 겪은 김 선생 같은 이런 사람들. 자, 고무산 아우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궁핍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선택하는 그런 공간. 자,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장터는 고무산이나 아우지로 가는 차가 사람을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하겠네요, 지금. 자,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A 부분에서는 바로 어떤
자,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이렇게 넣고, 자, 그다음 비의 부분에서도요. 자, 아까 그 여인의 모습인데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얼굴에 기름때에 전 벌레 같은 헝겊 조각이 머리에 질끈 동이고 있는 그리고 자식들을 옆에 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외양이나 행동 묘사를 통해서 바로 이 고달픈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패망한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포인트 3. 패망한 일본인들에 대한 태도인데 36년간 우리를 억압한 존재고요. 자, 바로 여기 분노와 복수의 감정, 이것 때문에 또 이질감에서 비롯된 감정이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 패망에서 굶주리고 핍박받는 존재, 바로 거기에 대한 할머니는 연민과 동정을 갖고 있죠. 자, 이건 자, 비록 다른 민족이긴 하지만 결국 불쌍한 건 마찬가지야. 여기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대조적인 어떤 시점이 보이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